천안시 의회에서 성비위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해자인 이종단 부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피해자는 이 부의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충청남도가 화재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재고우비 등을 지원합니다. 아산시 신창면의 한 주택의 지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천안에서 도내 최초로 반려식물 문화와 관련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길거리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5개월간 10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의회에서 시의원 간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 기념사진을 찍는 도중 이종단 부의장과 이지원 의원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의원은 이 부의장이 팔꿈치로 자신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천안시 의회에서 GTX C도선 천안 연장 조속 추진 건의안이 발표된 후 기념 촬영 모습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는 이종단 부의장이 옆에 있던 국민의힘 이지원 의원과 접촉이 있은 후 이 의원이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후 이지원 의원은 이종단 부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이 부의장은 당사자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 한숟밥을 먹는 동료 의원을 고소를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 고소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제를 많이 하고 두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기회도 주고 노력도 해왔는데 저희 기자회견에서 했듯이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의원님들이 주변에 계셔서 거기에 대한 2차 가해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인 이지원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쏙쏙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동료 의원들도 이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폐해 날 이지원 의원님에게 그렇게 직접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불쾌하셨고 본인이 직접 이종단 그 분께 사과 요청을 하셔서 그 순간에는 사과를 하신 것도 맞습니다. 어떠한 단톡방이었던 건 같아요. 그런데 그 단톡방에서 저희 이제 해당 여성 의원분이 그 기사 내용을 이게 무슨 기사냐, 무슨 내용이냐라는 질문이 단톡방에서 톡으로 이루어졌고요. 거기 속에서 또 어떤 여성 의원님께서 민주당 여성 의원님께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밀리는 이런 걸로 고소할 것 같았으면 여러 번 했다라는 식의 그 톡에다가 남긴 그 문자가 이지원 의원님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고 그 내용을 접했을 때 저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2차적인 가해다. 같은 이종단 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1일 오전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촬영 당시 자리를 정돈하며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통을 받고 있을 이지원 의원에게 사과를 전한다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에서의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단 부의장이 탈당을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의원직 사퇴와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권 중진 의원인 국민의힘 아산갑 이명수 의원이 4월 총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이 당선된다면 5선 의원 반열에 오릅니다. 하지만 최종 공천까지 전망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이 의원은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단상에 기호 2번이 적힌 팻말을 걸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는데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팻말을 떼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먼저 아산 시민의 선택이 아산과 충청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맞상대로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복귀황 예비후보를 민주를 가장한 586 기득권 정치라 폄하하며 아산 시민만을 바라보는 미래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미 중앙당은 지난해부터 중진 불출마를 압박했고 같은 당 김영석 예비후보와도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의원은 이번 출마는 시기가 아니라고 사양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김영석 예비후보를 견제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다만 우리 아산이 갑에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을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후보자 선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을 서로 나눠서 같은 아산에 그런 좀 역할 분담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정치적인 판단, 본인 판단인데 굳이 아산 갑을 선택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본인 판단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지나간 얘기보다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지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런 균열이 우리 아산 갑에도 영향을 미치겠냐는 건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두 분이 아주 책임지고 그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 봉합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달 22일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검게 그을린 모습을 보며 탄식했는데 마침 설 명절을 앞둔 터라 상인들은 더욱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상인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상가당 200만 원씩 긴급 재구호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심소원 기자가 전합니다. 화마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서천 특화시장의 상인들을 위해 충청남도가 지원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상설 임시시장 개장과 특화시장 재건축 문제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미 결정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자금 각 500만 원씩의 지원에 더해 7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이미 지금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도 차원에서 2차로 생활안전자금 및 영업 피해에 대한 손실에 대해 특별 지원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점포당 700만 원 정도를 명절 전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도에서 일단 1,200만 원씩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상인들이 재건축 이전까지 사용할 임시 상설 시장은 4월에서 5월에 있을 광어 도미축제 이전에 문을 열 예정이며 특화시장 재건축은 설계 및 시공을 턴키 방식으로 추진해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4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 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심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아산시 신창면 궁아리에서 철거업자가 철거 작업을 하면서 철거 대상이 아닌 엉뚱한 집 지붕을 뜯어낸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에 따르면 철거업자는 지붕을 다시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은 연락 후 일주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인 아산시 신창면 궁아리의 한 주택의 지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이곳에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을 관리해 오던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근에서 빈집 철거 작업을 예정 중이던 한 철거업자가 위치를 착각해 그만 부모님의 집 지붕을 파손시킨 것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로는
네. 저 노인정에서 회관에서 들은 얘기로는 궁화리 2구에 철거가 돼 있는 저기래요. 헬기로. 근데 네. 철거하는 사람이 그건 줄 알고 이거를 다 뭐 헐었다는 거요. 안 된 거를 뭐 스레트를 걷어냈다는 거야. 아,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포장해로 씌워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집을 관리해 오던 A씨 부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보상을 해준다던 철거업자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전기 합선, 화재 위험이 노출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합선이 돼 있고 안에서 계속 천막은 쳐 있어도 흙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워요. A씨 부부는 임시방편으로 천막으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거나 비바람이 불게 되면 천막이 날아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외부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이미 누전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 여기에 혹시 있을지 모를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도 노출돼 있다고 A씨는 전합니다. A씨는 아산시와 아산경찰서에도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관청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기다리라였고 답답함은 더해갔습니다. 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법으로 뭐 해야 된다 하면 저희가 기다리고는 있는데 일단 시나 경찰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피해자인데 저희가 곧 피해자가 곧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신창면을 지역구로 둔 명로봉 시의원이 시 당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 의원은 기자에게 부서와 이야기를 나눠본 후 추후 결과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가 정치 행위를 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막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기 시장의 문제 발언은 지난달 29일 오전 상황시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이 4월 총선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 단체 역시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지금 이제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60일, 90일, 선거전 90일 제한사항, 60일 제한사항 이런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공공의 그러니까 보조금 단체도 공공으로 해서 하는 공무를 하는 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행위 정치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저도 들었어요.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508개 기관, 단체에 공문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여러 경로로 기관에 전해진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지금 뭐라 하기는 어렵고 공무원이 전화해서 하여튼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러니까는 그러십시오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는 입막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성향이나 이런 정치적 판단들은 다 하는 건데 공무원들도 아니고 굳이 아무리 보조금 받는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내지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접한 천안시에선 시장이 정치활동을 이유로 보조기관의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경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여러분은 식집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반려식물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식물을 반려동물 다루듯 기르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일부 수도권에선 반려식물을 위한 전문 케어센터도 생겨날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충남에선 최초로 반려식물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지역의 식집사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충남 최초의 반려식물 관련 조례가 천안시 의회에서 탄생했습니다. 제265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정선희 의원에 의해서입니다. 이미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도 높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식물을 위한 전문 케어센터가 생겨날 정도로 이미 생활 한 구석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반려식물입니다. 흔히 식집사라고 불리는 반려식물 애호가들은 이젠 하나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려식물 문화가 천안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반려식물 케어데이 행사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강사들이 식물 재배법에 대해 설명하고 화분에 심는 실습, 분갈이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키우는 식물을 가지고 나와서 분갈이도 해드리고 또 재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해드리고 또 그 동네에 있는 유유지 이제 작은 유유지에 쌈지공원 조성도 해서 반응은 좋았던 걸로. 정선희 의원은 이 조례로 인해 향후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식집사들의 정보 공유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구 서북구에 센터를 메디컬 센터 같은 거를 이제 둬서 시민이 많이 가는데 왜냐면 든 뭐 설치를 해서 이제 누구나 와서 식물을 이제 키우는 방법도 할 수 있고 또 죽어가는 식물 케어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이 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각박한 이런 것 중에 뭔가 하나 그 우리 반려동물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도 안정도 되고 또 위로도 받고 이런 거잖아요. 예, 식물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보편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되기 일쑤고 이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방치에 견인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10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천안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무단 방치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행차로, 횡단보도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습니다. 즉시 견인된 공유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대여업체의 견인료 1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에서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17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등에 해당됩니다. 가끔 근거리 이동할 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요. 저부터도 공유형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시 관계자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을 현역 의원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1일 입장문을 내고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70여일을 앞두고 선거제도와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의 참정권은 물론 입 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천안을이 인구 상한 기준 27만을 넘어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여야가 천안갑 성정 1, 2동을 천안을로 제2동 조정하려는 안을 논의 중이라며 성정 1, 2동을 천안을로 되돌리겠다는 건 기득권 정치 세력의 유불리만 떠오르게 할 뿐 그간 천안갑 선거구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온 유권자를 또다시 기만하는 처사라며
인위적 선거구 획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총선 출마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우회적으로 출마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2월 한 달간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 한도를 5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시는 2월에 있을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난방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내부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끝내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31일 예타 면제 대신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아산시는 신속한 분원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줄곧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인 건설 사업의 경우 예타를 실시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를 들어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박경기 아산시장이 직접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기재부의 벽을 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사업 목표, 사업 규모, 수요 추정, 추진 체계, 소요 예산, 운영 주체, 운영 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적시해 신속 처리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산시는 개정안에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경찰병원 분원 설립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올해 초부터 천안시 동남구청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송재열 구청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동남구청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 한 달여 동안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취임 이후 박장동 시장님과 함께 동남구 17개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사와 요구사항,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존중하면서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또한 지난번 폭설이 왔을 때 직접 발로 뛰며 제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함께 제설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1990년 공직 입문 이후에 천안시 읍면동장과 또 의회, 도시건설 사업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좀 업무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예, 지난 2020년 시의회의 전문 의원으로 재직 당시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 사업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찬성과 반대 측의 갈등이 첨예하여 의회에서 주민투표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박상돈 시장께서 당선 후 주민투표에 발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결국 전국 최초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이어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데 주민과 소통을 통한 갈등 사례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동남구는 구청이 자리한 천안역 일원을 중심으로 현재 개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그래서 이에 따른 민원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민원인을 직접 만나야 하는 구청장으로서 이에 대한 보관은 어떤지 궁금해요. 전번에 발표했듯이 GTX-C 노선이 천안 아산까지 연장 확장되면서 천안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옆에 있는 중앙동, 문성동 일대의 민간 재개발 사업 등의 탄력이 붙어 이로 인한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개발 계획과 과정 및 절차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로 인한 잠재적 영향, 이점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청회 등 개발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율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상돈 시장과 함께했던 읍면동 순방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시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달 27일부터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이 있었습니다. 네. 신규 개발 지역 노선을 확대하고 간선, 지선 체계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과 도심권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 일부 특히 북면에서는 터미널로 나오는 환승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수요 응답형 천안 콜버스 확대와 농촌 택시 등을 통해 해소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또한 문성동, 중앙동에서는 지금 계신 이 역세권 종합개발 사업, 요게 한 800억 정도 드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 또한 박상도 시장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목천읍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독립기념관과 흑성산 개발, 용현저수지. 네. 용현저수지의 개발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요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답변과 또 관광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면에서는 빙그레 개발이 조금 저조했다가 다시 탄력을 받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어 동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함께 빙그레 개발이 된다면 동부권에서 상당히 발전된 동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남부 지역에서는 풍세와 강덕이 있는데 풍세에서는 제6산업단지 그 다음에 아파트 지금 3,500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한 4,000세대가 일어가 났습니다. 그래서 4,000세대가 들어오면 풍세 초등학교 외에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교통 문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상훈 씨께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또 하셨고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끝으로 동남구 주민들과 또 천안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은 시정을 뒷받침하는 시정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소외된 곳,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이제 특히 어려운 가족이 많습니다. 네. 홀로 사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또 시정 천안시 전체는 이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생기잖아요. 이에 따른 예를 들어 수신 같은 곳에는 이제 메로니 쪽인데 가락동 시장까지 1시간 이내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수신 성남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게 잘 진행된다면은 천안시 행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동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월 첫째 주 천안TV 주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들뜨기 마련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설렘으로 가득한 설 연휴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일터를 지켜야 하는 분들께도 성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